참 행복했던 작업 시간이었다. 다른 환경과 생활 패턴 속에 좋은 라인도 많이 떠올랐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휴식을 잘 취해서 서울로 돌아가서도 좋은 텐션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받고 비행기에 올랐다. 이제는 진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내기를 한다. 보통은 스타크래프트나 볼링을 하는데 요새는 좀 찝찝해서 룸으로 된 스크린 야구장에 왔다. 친구들을 아주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나는 처음 해보는 게임이라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손목인대에 부상을 입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정형외과에 방문했다. 내가 받은 치료는 파라핀 치료라는 것이었는데 파라핀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문구를 보고 살짝 쫄았다. 이 치료는 녹아있는 촛농에 손을 넣고 5초를 센 뒤에 빼고 30초 정도를 굳혀준다. 30초 뒤에 이렇게 장갑을 낀 것처럼 막이 형성되면 이 막을 총 5번 더 입혀주면 된다. 그러면 손이 후끈후끈해지는데 이러면서 치료가 된다고 했다. 여기까지 다 굳으면 옆에 둔 비닐봉지에 버려주고 이 과정을 총 3번 즉 15번 손을 담궜다 빼면 된다. 다음으로는 저주파 치료를 받는데 이걸 받을 때 항상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조명도 클럽 비스타에 이날 이 친구 유난히 신나 보여서 나까지 춤출 뻔했다. 아프긴 했지만 왼쪽으로 꺾을 때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운동만 잠깐 쉬고 작업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빨리 손이 다 나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선물을 주러 갈 테니 밥을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5시쯤 집으로 찾아와서 검은 봉지와 막걸리를 주길래 냄새가 순대인가 싶어서 살짝 실망했다가 농민 배감 순대라는 걸 확인한 순간 산타가 우리 집에 온 기분이었다. 고마워서 뭐라도 주고 싶었는데 빨리 가야 된다며 쿨하게 떠났다. 이날 원래 교촌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샐러리를 샀는데 하루 더 살게 해주기로 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이 좋았다. 먼저 밑반찬부터 세팅을 마치고 고기와 순대를 냄비에 넣은 뒤에 국물을 조심히 옮겨 담고 팔팔 끓여줬다. 양이 많아서 2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국이 끓는 동안 즉석밥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고 콘센트를 안 꼽아서 다시 돌려줬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집에 국밥용 뚝배기가 없는 게 좀 아쉬웠는데 좋은 축구선수가 잔디 탓을 안 하듯이 맛있는 국밥은 그릇 탓 안 한다.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증샷을 보내고 쓱 뒤적여 봤는데 포장 퀄리티가 정말 좋았다. 친구가 국밥을 사다 준 이유는 별게 없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해운대 국밥 3연타석 홈런 인트로를 보고 본인도 농민 배감순대가 땡겨서 포장하러 갔다가 내 생각이 나서 같이 포장해 왔다고 했다. 내 생각을 해줬다는 것도 고마운데 본인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달려 나에게 국밥을 전해주러 온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애들이 보면 여자친구한테도 엄청 잘한다. 너무 맛있어서 2번 나눠 먹으려 한 걸 다 가져와 그냥 이날 다 먹어버리기로 했다. 후식으로는 얼마 전 신서유기에서 봤던 찰떡 아이스를 먹었는데 국밥에 후식까지 제대로 먹어서 배도 아주 불렀고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에 마음도 든든하게 불렀던 좋은 하루였다. 이번 설날에는 부산을 내려갈 수 없었다. 새해 연휴 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연휴는 서산에서 보내기로 했다. 아빠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우리를 반겨주셨다. 짐을 풀러 방에 들어가 보니 엄마가 식단표를 짜놓으셨다. 총 4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종류별로 야무지게도 짰다. 당일 야식은 육회와 찌짐이었다. 부산에서는 파전을 찌짐이라 부른다. 막걸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미리 배송시켜놨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인 거지만 특별한 이야기거리는 없다.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나 침묵도 안정과 편안함으로 느껴지는 게 가족인 것 같다. 둘째 날에 아침을 먹으라고 동생을 깨우고 샌드위치, 볶음, 떡, 쫄면, 소고기 샐러드를 먹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냥 우리끼리 조금씩 먹을 튀김과 산적을 같이 만들었다. 마무리를 하는 동안 설거지를 하고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산적, 찌짐을 점심으로 먹었다. 저녁은 내가 육실에서 사온 한우를 먹기로 했다. 등급이 정말 좋은 고기를 거의 원가에 사왔는데 고깃집 하는 친구를 두면 좋은 점 중에 하나다. 새우살과 등심, 갈비살로 준비했다. 고기는 내가 제일 잘 구워서 거의 내가 굽는다. 소고기를 먹을 때 술은 와인으로 하는 편이다. 나는 항상 거북목을 신경 쓰는 편인데 이날 살짝 방심했다. 소고기를 아주 넉넉하게 사와서 다들 배부르게 잘 먹었다. 셋째 날 아침은 새해에 맞게 떡국으로 먹었다. 매생이와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떡국인데 한 살 더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맛있었다. 아침을 먹고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라는 곳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해안사구의 거의 모든 지형을 볼 수 있는
있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다. 가는 중에 엄마가 옛날 경품 추천으로 TV를 탄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부터 최소 20회 이상 들은 이야기라 자는 척하는 연기를 시작했는데 백밀러로 못 보는 것 같아서 코 고는 소리를 내니까 그제야 들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가서 신두리 해안사고에 도착했는데 공포영화 세트장인 줄 알았다. 내가 서 있어도 도깨비 공유와 이동욱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단계가 많이 끼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 멋있었다. 바다에 가까이 가니 더 멋졌는데 부모님도 오길 잘했다며 좋아하셨다. 인스타에서 봤는데 날이 맑으면 아주 예쁜 곳이라 연인과 가려면 날씨를 꼭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 주차장에는 모래털이기도 있고 화장실도 큼지막하니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수산시장에 들러서 저녁으로 먹을 회를 떠가기로 했다. 우럭, 광어, 돔이었나? 멍게, 해삼, 개불, 낙지까지. 나는 만약 고기와 회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면 아무런 고민 없이 고기를 선택할 수 있다. 고기는 내가 찾아서 먹을 정도로 좋아하지만 회는 그냥 있으면 먹는 수준인데 아빠가 아주 진하게 끓여준 어탕과 남은 회를 가득 넣고 만든 회 비빔밥을 마무리로 먹어주니까 완전 잘 먹었단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 아침은 떡볶이를 먹기로 했다. 전날 내가 땡겨서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필요한 재료가 다 있었다. 다 같이 살 때 주말 점심은 거의 떡볶이를 해 먹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랬나 보다. 떡볶이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엄마가 에어후라이로 치킨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집으로 갈 시간이 되니 아빠가 올라가서 먹으라고 샌드위치를 싸주셨다. 집밥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운 4일을 보내고 작업을 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성환이가 이사를 해서 집을 구경 가기로 했다. 사진으로만 봐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넓기도 넓어서 쾌적하고 인테리어도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너무 잘 꾸며놓아서 결혼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안정된다는 등 차를 타고 오며 성환이가 결혼을 극찬한 게 이해가 됐다. 선화는 나와 다른 친구들에게 줄 아몬드 쇼콜라를 만들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오늘 만들어줄 요리는 배추 술찜과 차돌 된장찌개라고 했다. 선화가 요리를 만들고 있는 동안 성환이는 일하고 와서 지치고 배가 고팠는지 마늘빵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카메라로 찍는 걸 확인하고는 민망해서 웃음을 지었고 일어나서 선아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다정하게 요리를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다. 선아의 친구까지 도착한 뒤에 총 4명에서 식사를 했다. 음식들이 보기에도 아주 맛있어 보였다. 친구의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 먹기 전에 리액션에 대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음식이 맛있어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밥을 다 먹고 디저트로 딸기를 먹기로 했다. 딸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부부가 갑자기 서로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더니 싸우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앞에 없는 것처럼 심하게 싸웠는데 당황해서 딸기 맛이 잘 안 느껴졌다. 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적당히 고개도 끄덕거려 줬는데 머릿속에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고 옆에 친구는 어떤 표정인지도 좀 보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 성환이가 차에서 말하던 결혼의 장점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다가 또 금방 화해를 하더니 둘이 같이 아몬드 쇼콜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부부가 싸우는 걸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많아서 결국엔 이렇게 화해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사랑해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싸우면서 감정 소비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끝내버리고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는 걸 포기하게 될 때 사랑하지도 않게 되는 것 같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사랑을 알려준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